다음으로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KD 코퍼레이션은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모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동기용 흡착제라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함께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 부회장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바로 납품계약 체결 진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바로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그동안 그 원동기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매팀에서 신경을 쓸 부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까지 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거쳐야 할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 내지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을 더해보면 현대차그룹이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최서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한 것일 뿐이지,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서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좋지 않은지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최서원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얄 더치쉘, 대우조선 해양 등에게도 KD 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했고, 또 KD 코퍼레이션의 특허 소송 문제까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최서원의 부탁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계속적으로 KD 코퍼레이션의 납품 문제 등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서원과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분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원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 자본금, 그다음에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그다음에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으며, 최서원이 파견한 재무이사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인사,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일치해서 직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인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를 발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범으로부터 광고 발주를 요구받은 김용환 부회장은 즉시 부하 직원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을 해서 광고 발주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광고 회사에게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 광고 회사 대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 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 자료는 그 직전에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 소개 자료는 최서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서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그 특정 광고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